치매 막을 수 있는 백신이 생겼다고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걱정 많으신 자녀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혹시 치매 걸리면 어쩌나.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설마 치매는 아니겠지? 맞아요. 요즘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라는 병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츠하이머가 전체 치매 환자의 80%나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검사해보니 다행히 아직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보건소나 동네 병원에서도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앉아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기준 점수보다 낮으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죠. 어느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치매는 진짜 걸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은 꼭 검사 받으러 간다니까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백신으로도 치매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경상국립대학교라는 학교의 연구팀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백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백신은요, 우리 몸 안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아밀로이드, 페타를 없애주는 항체를 스스로 만들게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신을 맞으면 내 몸이 스스로 치매야 저리가 하고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방식은 기존 약보다 부작용도 적고 예방 효과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몇 번만 맞으면 그 효과가 평생 갈 수도 있다. 라는 말도 나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르신들이 이야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백신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내 몸이 항체를 직접 만들어 치매를 막는 힘을 기릅니다. 몸에 무리가 덜 가고 기존 약보다 안전하다고 해요. 현재는 동물 실험까지 성공했고 앞으로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몇 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답니다. 상용화되기까진 약 5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은 백신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정기적으로 치매 검진 받기, 건강한 식사와 운동 꾸준히 실천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놓지 않기? 아직 늦지 않았고 앞으로는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고 약으로 조절하고 백신으로 막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생각보다 가까이 있지만 이제는 막을 방법도 치료할 방법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나온 백신이 앞으로 무사히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처럼 걱정 많으신 어르신들께 큰 희망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란 무엇인가요? 알츠하이머 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7,080%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은 뇌세포가 점차 파괴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 사고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병입니다. 이 병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개 65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40대, 50대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단순한 건망증과 달리 점점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며 치료하지 않으면 상태가 계속 악화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나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그중 75% 이상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됩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하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5천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2050년에는 그 수가 1억 5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해야 할 중요한 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은 어떤가요?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단순 건망증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최근 일기억을 잘 못한 며칠 전 있었던 일이나 약속을 자주 잊습니다. 2.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은 매일 다니던 길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3. 언어 사용에 어려운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4.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 물건을 이상한 장소에 놓아두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5. 성격 변화 및 우울감, 짜증을 자주 내거나 예민해지며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점차 악화되며 시간이 지나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현재 알츠하이머 병은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추는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콜리네스터레이스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기량제가 있으며 이 약물들은 기억력 감퇴나 혼동, 혼란 같은 증상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형태의 치료제나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 등 다양한 신약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상국립대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백신 개발에 성공하여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와 간병,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상당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인당 연평균 간병 비용은 약 2천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과 보호자의 간병시간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관리, 주거 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부수적인 비용도 발생합니다.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방은 가능합니다.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알츠하이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켜 뇌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지중해식 식단 채소, 생선, 견과류 중심은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3. 두뇌 활동 자극 책 읽기, 퍼즐,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은 뇌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4. 사회적 교류 유지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며 외로움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5.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을 조절하면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치매와의 차이점은 치매는 증상군이고 알츠하이머는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 모든 알츠하이머 환자는 치매를 겪지만 모든 치매가 알츠하이머는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 병성 치매 등 다양한 치매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알츠하이머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조기 발견 후 약물과 생활습관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의 역할.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가장 큰 위안은 가족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주 안부를 묻고 잔소리보다는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치매 안심센터, 지역보건소, 장기요양 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조기검진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뇌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매일 걷기, 채소 많이 먹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 작은 일들이 알츠하이머를 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민정 씨는 얼마 전 혼자 사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78세, 평소에도 말씀이 적은 편이었지만 요즘엔 유독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와 통화할 때마다 한숨만 쉬고 전에는 즐겨보시던 드라마도 꺼버리게 일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어머니가 냉장고 안에 수세미를 넣어두신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혹시 치매 아냐? 주변에서는 그 나이면 올 것도 왔다며 병원을 권유했고 김 씨도 울컥한 마음으로 치매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님 치매는 아닙니다. 우울증이 상당히 깊습니다. 의사는 가면성 치매라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치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울증에서 비롯된 인지 저하라는 것이었죠. 약을 드시고 며칠 지나니까 다시 식사도 챙기시고 제 생일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부산에 사는 75세 이남규 씨는 뇌졸중 후부터 말수가 줄고 외출도 꺼렸습니다. 최근엔 전화를 걸어도 헷갈리는 말을 하셨고 하루는 동네 슈퍼에 갔다가 집을 못 찾고 경찰 도움을 받아 돌아오셨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알츠하이머 치매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 진단은 또 달랐습니다. 이건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졸중 후 뇌의 일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알츠하이머가 전체적인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병이라면 혈관성 치매는 특정 능력만 툭 끊긴 듯 사라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 하나는 계단 시각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고 다시 유지되다 또 떨어지는 시기죠. 아버지는 자기 이름, 나이, 자식 이름도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방향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더라고요. 83세의 김윤희 씨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윤희예요. 저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김 씨는 요양원 측에 치매 악화 여부를 물었고 바로 병원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 실제로 뇌 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치료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가면성 치매였습니다. 실제로 약을 처방받고 딸과 함께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자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딸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날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76세의 정창호 씨는 몇 년 전부터 손 떨림 증상이 있었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최근엔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 시간도 있는 일이 많아졌죠. 아내는 치매 초기라고 확신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후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파킨슨병 치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떨림과 몸의 경직이 먼저였죠?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저하가 중심이라면 파킨슨 치매는 판단력 저하, 주의력 저하, 운동 이상이 먼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와 파킨슨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조절은 가능합니다. 무조건 치매로 몰지 말고 정확히 어떤 병인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치매라는 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력 저하가 다 알츠하이머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울증, 때로는 혈관 질환, 때로는 정상적인 나이듦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관심입니다. 왜 그래요? 보다 요즘 마음은 어때요? 라고 물어주세요. 하루 한 통의 전화, 함께 걷는 10분의 산책, 그게 생명을 바꿉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